사역 수동형을 만들 때는 먼저 사역형으로 바꾸고 그걸 수동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 왼쪽이 다 사역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2그룹 동사가 되잖아요. 2그룹 동사의 수동형은 끝에 룰을 떼고 라레루를 붙이면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이 사역형에서 룰을 다 떼고요. 끝에다 라레루를 붙여주시면 사역 수동형이 됩니다. 1그룹 동사에 사역 수동형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단으로 바꾸고 사레루를 붙입니다. 이쿠 같은 경우에 이카 사레루가 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1그룹 동사 중에 끝에 글자가 스로 끝나는 동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스로 끝난 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3그룹 동사도 해당되지 않아요. 1그룹 동사에만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사역 수동형은 항상 사역형이랑 묶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한테 책을 읽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그 외국인 선생님이 나한테 너 일어나서 영어책 한번 읽어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 입장에선 사역형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사역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주어에 따라 문장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읽는 동작을 누가 하는 건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형에서는 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동작의 주체죠. 근데 사역 수동형에서는 앞에 있는 이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됩니다. 사역 수동형을 잘 쓰고 싶으시면 능동형이랑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능동형이고 이게 사역 수동형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책을 읽는 거냐면 내가 읽는 거예요. 나는 책을 읽는다.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는 경우에는 사역 수동형을 넣어주시면 뉘앙스가 확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형 쓰실 때 사역 수동형이랑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실 때 수동형이 한국어 수동형보다 일본어 수동형이 훨씬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사역 수동형은 의역을 하실 때 이런 것들 있죠.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아보셨죠? 위에서부터 이건 능동, 수동, 사역, 사역 수동형이죠. 이걸 여러분이 해석해서 동작의 주체를 찾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수동형이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보다는 그냥 법칙을 외우시는 게 더 빠릅니다. 능동형은 주어가 동작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형은 네 앞에, 사역형도 네 앞에, 사역 수동형은 주어가 동작의 주체예요. 지금 표시한 이 초록 색깔이 요무라는 동작을 실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하나하나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섞이는 느낌이 들고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때 묶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능동, 수동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고 사역형, 사역수동형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동형끼리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능동형이랑 사역수동이랑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幼い頃、毎日15分ずつ本を読ませられた。 1그룹 동사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리고 둘 다 사역 수동형이 되면 2그룹 동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때 루만 떼시면 돼요. 여기는 반말 과거형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의 주체가 누굽니까? 책을 읽는 게 누구예요? 또 나죠. 말하는 사람. 여기서는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昔は多くの女性や子供たちが
この工場で働かせられた。 1그룹 동사는 사역 수동형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1그룹 동사가 2그룹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룰을 떼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실제 동작의 주체는 누구죠? 여기 주어. 요 여성과 어린아이가 실제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監督の指示を聞かないでいたら、監督に家へ帰らせられました。 카에루는 예외 1그룹 동사니까 1그룹 동사니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이 사역 수동형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다 능동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찌에 카에리마시다 하면 집에 돌아갔습니다 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집에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맞지만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동작을 했을 때는 사역 수동형을 써주시면 뉘앙스가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동작들 중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 있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작들은 사역 수동형으로 쓰시면 뉘앙스가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私は先輩にたくさんのお酒を飲ませられました。 노무도 1그룹 동사니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술을 마시는 게 누구예요? 이 앞에 있는 주어. 주어. 내가 마시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이렇게 의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昨日は飲み会の後、カラオケで歌を歌わせられました。 우타우도 1그룹 동사니까 사역 수동형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능동형으로 쓰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노래를 했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능동형으로 쓰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노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회식이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했다라는 뉘앙스를 쓰실 거면 사역 수동형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ピーマンが好きではないですが、母に食べさせられました。 2그룹 동사는 룰을 떼고 사셀 아래 룰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룰 떼고 정중체 과거형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의 주체는 누구죠? 먹는 게 누구예요? 피망을 먹는 게 납니다. 말하는 사람. 내가 동작의 주체예요. 子供の時、母に毎日ピアノの練習をさせられた。 수루의 사역 수동형은 사셀 아래루가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가 누구죠? 연습을 하는 게 누구예요? 나죠. 근데 이제 보통 내가 내 얘기할 때는 나라는 주어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문장상에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試験が近いので、昨日は先生に夜遅くまで勉強させられました。 이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가 누구죠? 공부를 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私は先生に宿題をさせられました。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숙제를 하는 게 누구예요? 앞에 있는 주어, 내가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킨 거는 선생님인 거예요. 行きたくなかったですが、こんなに遠くまで来させられた。 쿠르의 사역 수동형은 코사세라레루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사역 수동형의 동작의 주체는 누구죠? 이 앞에 말하는 사람, 여기서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예문들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타쿠나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사역 수동형을 써주시면 좋죠.
네, 자, 여기 바카리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보통 이게 다케랑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보면 다케는 이런 느낌입니다. 5개 중에 1개만 검정인 거예요. 1개만. 바카리는 뭐냐? 요겁니다. 그래서 검정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만으로 해석이 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소지 바카리라고 하면 어느 아르바이트를 가든 아르바이트를 가면 청소만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청소, 오늘도 청소, 아침에도 청소, 저녁에도 청소,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 그것만 반복한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바카리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츠모 소지 바카리 쓰른데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능동의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달. 항상 청소만 한다.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을 넣어주고 싶으면 이 능동보다는 이렇게 사역 수동을 쓰라는 거죠. 幼い頃、毎日15分ずつ本を読ませられた。幼い頃、毎日15分ずつ本を読ませられた。昔は多くの女性や子供たちがこの工場で働かせられた。昔は多くの女性や子供たちがこの工場で働かせられた。監督の指示を聞かないでいたら、監督に家へ帰らせられました。監督の指示を聞かないでいたら、監督に家へ帰らせられました。私は先輩にたくさんのお酒を飲ませられました。私は先輩にたくさんのお酒を飲ませられました。昨日は飲み会の後、カラオケで歌を歌わせられました。昨日は飲み会の後、カラオケで歌を歌わせられました。ピーマンが好きではないですが、母に食べさせられました。ピーマンが好きではないですが、母に食べさせられました。子供の時、母に毎日ピアノの練習をさせられた。子供の時、母に毎日ピアノの練習をさせられた。試験が近いので、昨日は先生に夜遅くまで勉強させられました。試験が近いので、昨日は先生に夜遅くまで勉強させられました。私は先生に宿題をさせられました。私は先生に宿題をさせられました。行きたくなかったですが、こんなに遠くまで来させられた。行きたくなかったですが、こんなに遠くまで来させられた。アルバイト先ではいつも掃除ばかりさせられるんです。アルバイト先ではいつも掃除ばかりさせられるんです。